오미크론은 경미하고 전파력은 높은 것 같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베리슈브 남아공 정부 백신자문위원장은 오미크론은 현재까진 가벼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좋은 징조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아공 소웨토 한 병원 중환자실 책임자도 중증 환자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공보건 서비스 책임자인 샤론 알로이 프레이스 박사는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굉장히 크지만 백신 접종자가 감염될 경우 경증을 앓는 데 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아공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샘플을 조사하면 91%가 델타 변이 감염이었던 반면 지난달 실시한 샘플 조사에서는 74%에서 오미크론이 검출됐습니다. 공식 발표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217명 정도지만 이미 현지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 감염 증상과 달리 호흡곤란에 빠지지 않으며 두통과 현기증, 식욕감퇴, 체력 저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독감 증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남아공의 한 병원은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중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도 EU 소속 17개 나라의 오미크론 변이가 퍼졌지만 가벼운 증상만 보고됐고 목숨을 잃은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반 감기의 혼종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번성하기 위해 치명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증거로 판단할 때 오미크론도 이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러스 중에는 숙주를 죽일 정도의 강한 독성을 지닌 것도 있지만 숙주가 없으면 더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꼽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일주일 내 치사율이 50%에서 90%이지만 바이러스가 미처 다른 숙주로 옮겨가기 전에 숙주가 죽기 때문에 그만큼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바이러스라면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전히 많아 바이러스도 많이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증상일 경우에는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가 이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스페인 독감이나 코로나19 델타 변이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발현한 알파와 델타 변이의 경우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사망 및 중증 발생률은 안정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같이 아직까지 오미크론이 더 많은 중증 환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제시하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NIAID 소장은 오미크론의 증상이 약하기는 하나 아직 중증도를 결론짓기 전에 과학자들이 좀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2년 만에 벌써 사망자가 78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도 매일 약 860명씩 나오고 있으며 병원 입원 환자도 매일 6,600명씩 늘고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군부가 벌인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기소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법원이 선동 혐의와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로 각각 2년씩 총 4년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정부 대변인을 인용해 6일 보도했습니다. 군사정권은 수지 고문을 선동,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공무상 비밀보호법 위반 등 12가지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날 선고는 이중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12가지 혐의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100년형 이상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윈민 전 대통령과 묘아웅 전 네피도 시장도 이날 수지 고문과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수지 고문은 참관인이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권을 위한 동남아 국가연합의원들의 찰스 산티아고 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늘 재판 결과에 아무도 속지 않는다. 선고는 정의에 대한 희롱이라고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수지 고문의 재판을 앞두고 지난 주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오에 따르면 5일 오전 양곤에서는 미얀마 보안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장 목격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시위대 수십 명이 보안군의 진압으로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사망자 중 4명은 미얀마 보안군이 차량으로 시위대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 명은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소셜미디어에는 도로 위 시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한 시위 참가자는
플래시몹 시위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진압됐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트럭에 치여 넘어졌다. 군인들이 소총으로 나를 때렸고 도망치는 나를 향해 총을 쐈지만 다행히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유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양곤에서는 또 다른 시위가 열렸습니다. 유엔 미얀마 지부는 성명을 통해 양곤에서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양곤에서 보안군이 평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고 살해했다는 보고에 충격받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집권여당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올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지 고문과 민간 정부를 전복했으며 수지 고문을 가택연금해왔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글로벌 물류 대란 속에 직접 운송을 강화해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CNBC 방송은 아마존이 글로벌 물류 대란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로 워싱턴주 등 북쪽 항구를 이용한 틈새 전략을 꼽았습니다. 화물을 실어 나를 선박과 항공기를 빌리고 자체 컨테이너를 제작해 운송 관리를 강화하며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CNBC 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45일 동안 79척의 선박이 대기했지만 아마존 선박은 하역까지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항구지만 혼잡하고 정체가 심한 미 서부의 롱비치항을 고집하지 않은 게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2에서 3주에 달하는 대기 시간을 예상하면서도 LA항으로 선박을 이동시켰지만 아마존은 우회로를 택한 것인데 트럭을 통한 내륙 운송을 감수하면서도 워싱턴주의 유명하지 않은 작은 항구를 찾아내 하역장으로 활용한 아마존의 방식이 적중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전자상거래 관리 플랫폼 커머스 IQ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마존은 재고가 없는 상품이 14% 늘었고 평균 가격은 25% 상승했습니다. 휴스턴대의 공급망 전문가 마거리 키드는 소비자는 모든 면에서 가격 인상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운송비가 오르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6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는 2019년에 약 380억 달러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중국에서 53피트 규모의 컨테이너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컨테이너가 부족해졌고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2,000달러 정도였던 컨테이너 가격은 10배가량 급등해 2만 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년간 5천에서 1만 개의 컨테이너를 자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컨테이너를 빌려 쓰는 다른 기업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한 뒤 아시아 지역에 반납하는 수고로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아마존은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가져와 물품을 하역한 뒤에는 미국 철도망 등에서 다시 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처럼 컨테이너를 다시 아시아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브 클라크 아마존 월드와이드 소비자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는 아마존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미 연방우 정청 USPS과 UPS 등을 제치고 최대 택배업체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체 물류 인프라 기술을 구축한 덕분에 안정적인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에다 국경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겨울철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WP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전하며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려왔지만 국경 봉쇄와 그에 따른 국제구호단체의 북한 이탈로 올 겨울 식량난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도 지난해 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점이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국경이 차단되면서 비료와 농기구 등 수입에 의존하던 농업용 물자가 고갈된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부 경제 활동을 추가 제한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유엔은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재개를 점진적으로 촉구하면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문제이며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기아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용 데일리 NK 편집국장은 WP에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옥수수와 쌀을 섞어 먹거나 더 구하기 힘든 쌀 대신 옥수수를 먹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피터 워드는 무역 봉쇄가 시장의 물가 상승과 상품 구매를 위한 국내외 통화 부족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관상용 조류 흑곤이를 식용으로 사용할 뜻을 밝힌 것도 식량난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WP는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타조 농장을 세운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역이 중단되고 지방 간 이동도 금지되면서 북중 국경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실업이 이어지는 등 단순한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쌀 가격은 당국의 개입과 중국의 비공식 원조로 표면적으론 안정돼 있다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은 북한이 코로나19 변이와 백신 부족 탓에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까지 무역을 완전히 재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지연 가능성은 북한 주민에게 절망적인 시나리오라고 평가했습니다. WP는 무역 봉쇄가 북한의 물가 상승과 외화 부족난을 초래하고 사람들의 이동 단속을 강화한 것은 식품과 상품 거래를 심각하게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북한 내송금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